자, 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또 우리 주간에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해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쭉 들어주시면 상당히 좋겠죠. LS는 LS 전선을 갖다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죠. 다 지금 전력 설비 부분이 상당히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쪽에 상당히 수혜가 많죠. HT 현대 일렉트릭도 제가 LS 일렉트릭하고 같이 봐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수주장구 상당히 좋고 업황이 상당히 좋고요. 이익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의 뭐 10년 만에 찾아온 호황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CS윈드 같은 경우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 보자. 제가 무슨 얘기, 포인트가 뭐였어요? 예,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쭉 치고 올라가는 큰 양봉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좀 시그널을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부로요 사실은 첫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초기의 모습, 그러니까 월화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CS윈드를 매수 접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부분을 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는 개인이 좋아한다기보다는 기관이나 우리 연기금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접근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관련돼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단기금리, 기준금리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보험 상품들 같은 경우는 고금리로 제공했던 예정이율이 높았던 것들 역마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단기 수익이나 이익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난주 주에도 신한라이프가 있습니다. 상당히 단기 수익 많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또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은행 가계대출 부분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2년 전만 해도 대출금리는 담보대출금리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2.1에서 2.5%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때 대출이 부실대출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 대출이자가 5.5%에서 6% 정도 사이로 올라갔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 1, 2년밖에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상당히 크게 부담이 되게 증가됐을 겁니다. 1억당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만 원 정도씩 이자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 그러면 순이자가 상당히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신한주주뿐만이 아니라 KB금융도 상당히 주가가 좋습니다. KB금융이나 메리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제가 3일 전에 그나마 덜 오르고 있는 것이 신한지주하고 삼성생명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관심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제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상당히 짜증이 나죠. 구독자가 많아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LS1 관련돼서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기관이 드디어 매수를 잡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점 중요하죠. 이 포인트가 뭐냐면 매수 포인트 이 자리 제가 잡았습니다. 122이동 평균선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치고 나간 거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야죠. 이렇게 이런 부분 딱 하나만 고르면 이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550도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 비중을 갖다 좀 확대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답이겠죠. 뭐 그렇다고 바로 튀어 올라갈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슬금슬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분위기상으로는 제가 볼 땐 이 정도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LS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LS를 매수하셔야 되는 이유는 LS 전선이 비상장이기 때문에 LS 전선의 영업이익이나 매출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좀 잡아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엔 LS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540V짜리인가요? 킬로볼트짜리 직송전 케이블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아마 5개 정도 회사만 생산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LS전선이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LS전선 대신 그래서 LS를 갖다가 매수해서 좀 가는 방법이 안정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타겟 프라이스 말입니까? 타겟 프라이스 일단 요까지만 보시죠. 여기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는 12만 원 정도까지 보고 가시면 좋겠죠. 뭐 20%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모질라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 보면 항상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도달되면 수익 실현하는 것도 뭡니까? 실력입니다. 자, 그거 뭐 좀 불안하시다 생각하면 LS 일렉트릭의 패턴을 좀 보면서 같이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자주 좋은 62동 평균선에 자리 잡았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우리 연초에서 수익 꽤 많이 났죠. 이거 다 먹었어요, 사실은. 이 수익을 다 추구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주 좋은 날 우리가 포지션 잡았죠. 사실 이 날 팔았어요. 뭐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정리하고요.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LS나 LS 일렉트릭 같은 거 다 분위기 좋고 반전 반응이 잘 들어왔고요. 자, 윗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적어도 20% 이상은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 좀 잡아보고요. 최근에 하나 팁이 있는데, 사실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BR이 높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요. 제가 1분기, 2분기 영업이 나온 거 보니까 작년도 분을 다 채워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6개월 동안 전반기만큼만 해주면 그죠? BR 배수 상당히 빠지죠. 그 기간 사이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수급은 잠깐 돌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관은 오랫동안 들고 있지 않습니다. 딱 그 부분 치고 올라오니까 지금 정도 주가에서 제가 볼 때는 한 5천 원 정도까지 넉넉히 보여요. 트레이딩 포인트로만 보는 겁니다. 그 지나치게 PER이 뭐 30인이 높아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셨는데요. 보는 포커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이게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실적 개선에 대한 트레이딩 포인트 한 번 정도 쭉 치고 올라오는 반등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 잡아가겠죠.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가치를 갖다 인정받으면서 또 후반건설이 또 인수를 해나가면서 재무구조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최대한 영업을 잘하고 후반건설과 더불어서 같이 저런 수주 내용들이 좀 잘 나온다고 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향후의 성장성만 좀 보면 되는데 방이 상당히 이쪽이 전방이 좋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봐줄 필요성이 있다. 오늘 일진전기 상당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씨 짜증나 죽겠네 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안 삽니다. 왜? 그 정도 올라갔으면 저는 분명히 차익 실현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HD 현대ኤ레트릭 자리 먼저 잡고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연관 산업들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시그널을 준 게 HD 현대ኤ레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부터 좀 자리를 잡았죠. 야, 60일 이동평균선은 버릴 생각이 없네라는 부분. 원래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도 저도 60일 이동평균선 아랫단에서 좀 잡아볼까 했는데요. HD 현대ኤ레트릭 먼저 치고 들어왔어요. 우리 그 전반기에도 보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LG 현대일렉트릭이 상당히 힘이 좋게 치고 올라가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서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면서 동종 업종에 대한 트렌드를 좀 파악해 보시면 좋겠죠. 자, 뭐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 부분을 제가 주력으로 보는 거지 대한전선을 주력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저 트레이딩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셋 중에 여러분들이 한두 개 정도 하나는 고르셔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양봉, 그죠? 요거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게 아래로 끌려 내려가다가 어저께죠? 어저께 부분 이렇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지금 나타나는 그 수급 현황이라든지 매수 현황 이런 것들 보면 5만 6천 원 떨어졌으면 상당히 좋은데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는 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트레이딩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뷰 내용도 영상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 CS 윈드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해서 안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도 보시고 좀 참조하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그러니까 금융지주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 NIM, 순이자 마진이 증가되고 있다. 대출이자가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부실대출 나간 곳이 어딥니까? 지금 PF 대출은 증권사 쪽이고요. 저축은행 쪽하고 가계대출 부실은 그쪽이 많아요. 자, 1금융권, 그러니까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 신용도가 좋은, 담보 내용이 좋은 대출을 나갔기 때문에 이자만 올라가 버리면 다 수익으로 잡혀 들어오죠. 또 사실은 최근에 또 대출을 더 증가시켜서 풀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대출량은 또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수익성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충분히 저는 4만 원 이상 여러분들께서 타겟 프라이스 보고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안 사셨겠지.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섭섭하다.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안 잡아주시네 라고 이야기하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올해는 이상하게요. 지금 그런 거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없어요. 또 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가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단기 역마진 이런 거 발생이 하는 곳은 줄어들었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부분 손실이 없는 부분은 이익이 늘어나는 것.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구간입니다. 이렇게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주가가 지금 패턴을 바꾸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은 꽤 오랜만에 보는데 원래는 이게 11월쯤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연준의 지금 스탠스 자체가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시그널은 없다가 대세예요. 더군다나 11월이나 12월쯤에 혹시라도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높게 나온다 생각하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금융주주나 보험사 이런 것들이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바로 금리 인하 시그널 나타나는 것들인데 지금 뭐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는데 10년물 국채금리 꽤 높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동사들, 그리고 관련 업종들 멸치 금융주도 너무 많이 올랐고 놓쳐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좀 잘 맞죠. 이렇게 어떤 건 시절이 또 빨리 오고 어떤 것들 매출이 또 뒤로 늘어나고 이러는 경우도 생겨서 빨리빨리 감각을 잡고 가야 되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별로 없고요. 결국은 이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수익으로 다 들어올 거다. 그 중에 넘버원은 KB금융, 두 번째는 주가 상승률을 그런 메리츠 금융지주, 신한지주도 또 만만치 않게 추격을 해 나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보면요, 신한지주가 조금 느려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상승 여력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8만 원 정도 이상 충분히 치고 갈 수 있다. 이거 있거든요. 이 추세가 연말까지 가면 역마진이 가장 많이 나는 금리가 떨어졌을 때 가장 손실이 많이 나는 것이 삼성생명이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많이 이익이 생기는 것이 삼성생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규모 가장 큰 보험사지 않습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고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작년하고는 환경이 많이 다르다라는 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역마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소된다라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 맞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하반기 딱 이때쯤이잖아요. 그죠? 배당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금융 환경 자체가 삼성생명에 불리할 만한 이유 없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은 뭐 내년도 2분기쯤은 돼야지 되지 않냐 뭐 이런 말들이 더 대세거든요. 일단 그건 뭐 하든 안 하든 나타날 때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럼 이쪽 종목 언제 매도 쳐야 됩니까? 그렇죠. 12월까지 들고 있고 만약 12월 전에 뭐 금리나 뭐 말라오고 그럼 조정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배당도 있으니까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들고 있고 1월 초쯤 정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가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고점 여기를 통과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뭐 밸류에이션 측정을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추세적인 부분도 있고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보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배당주 거래 못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선반영에서 막 달리고 있거든요.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주가 차익이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늘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좋아요, 구독으로 하시는 겁니다. 더더욱 사랑하는 건 뭐며 후원 대신에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늘 여러분들의 건전한 또 재테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